테슬라 사이버트럭의 가치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미디어들이 테슬라 사이버트럭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업계에서는 차츰 사이버트럭이 가진 기술력과 향후 전기차 산업의 표준을 바꿀 엄청난 가능성에 조금씩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트럭의 투박한 모습에 페인트 칠조차 하지 않는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고 부식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12V 아키텍처에서 48V로 과감하게 전환하면서 그동안 상식이라고 여겨왔던 많은 사실들을 과감하게 부순 테슬라 전략에 산업계 전체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이버트럭은 전기차 트럭의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처럼 여겨졌던 자동차 문법 그 자체를 완전히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픽업 트럭 디자인을 과감하게 버린 사이버트럭은 독특한 외관만큼이나 차체 설계에서도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였던 생산 공정을 과감하게 제거한 마이너스 엔지니어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의 외관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테슬라는 이에 대해서 초고경도 스테인리스 스틸 외골격 구조는 찌그러짐과 손상, 부식 등을 감소시킨다라고 했고 도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고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자체는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영상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트럭 기가프레스 운영 방식 등의 여러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는 철로 된 차체에 페인트를 입히는 도장 공정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투자해 왔습니다. 자동차 도장 공장을 짓는 데만 수천억 원의 비용을 쏟아부어 왔는데요.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출시하면서 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공정 자체를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천억 원의 비용을 절감해 버린 것이죠.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처음으로 적용한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도 100년이 넘는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도 중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운전대와 바퀴 조향 장치를 전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인데요. 현재 생산되는 자동차는 운전대와 바퀴 조향 장치가 기계식 장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는 전기 신호를 보내서 바퀴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차량 부품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립 공정을 단순화할 수 있고요. 차량 무게를 줄이는 여러 가지 장점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무게를 줄여야 하는 항공기 산업에서는 일찍부터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는 기술을 적용해 왔는데요. 자동차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해서 관련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기술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운전대와 조향 장치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노면 상태와 바퀴 마찰력 등이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서 기존의 핸들링에 익숙했던 운전자들의 감각이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자동차 명장인 샌디 멀로는 이 기술의 장점이 훨씬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에 48V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 내 각종 전장 부품이 12V가 아닌 48V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닛 아래 60년 넘게 장착해온 직사각형 형태의 12V 납축 전지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동화에 따라서 전장 부품이 크게 늘면서 12V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는데요. 테슬라는 차량 내 작동 전압을 48V로 높이면서 전력 손실을 크게 줄이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샌디 멀로가 이를 두고 정말 대단한 혁신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8V로 아키텍처를 전환하게 되면 전기차 전력의 3%에서 7%가량을 소모하는 조명과 인포테인먼트 등 전장 부품의 전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0kg에서 60kg에 달하는 차량 내 전선의 중량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이버트럭의 새로운 시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48V 아키텍처를 자동차 업계와 공유하겠다라고 일찍이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실제 사이버 트럭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더 이상 허풍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짐 팔리포드 CEO는 12월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테슬라의 48V 아키텍처 공유는 농담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테슬라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트럭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미래 전기차의 표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도입했던 많은 전기차 기술들이 자동차 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설비 슈퍼차저와 큰 힘으로 금속을 찍어서 자동차 차체를 단시간에 만드는 기가프레스가 대표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사이버 트럭을 통해서 보여준 파격 가운데 48V 아키텍처는 향후 자동차 업계 표준으로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48V 아키텍처가 가진 장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으로 높은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미래형 전기차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출시로 국내 자동차 기업들 또한 48V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V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미 자동차 업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향후 사이버 트럭이 몰고 올 엄청난 변화가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투자자로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몸값이 1,800억 달러, 하나로는 무려 237조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주주들에게 스페이스X가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하나로 치면 약 237조 원의 기업 가치가 된 것인데요. 상장도 하기 전에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사라고 가정하면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40위권 안에 든다고 합니다. 스페이스X의 주력 사업인 저궤도 통신위성 스타링크 사업 확대와 로켓 발사 성공 등의 영향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한 것 때문입니다. 반년 만에 기업 가치가 무려 20%나 증가한 것인데요. CNBC와 블룸버그 등은 스페이스X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회사 직원의 지분을 주당 97달러에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투자자들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는 기존 주식 매매를 의미하는데요. 올해 1월에 마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발행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스페이스X가 신규 자본 조달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는 직원과 회사 주주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주 거래 기회를 1년에 2회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7월에도 스페이스X 주식이 주당 81달러로 거래되었는데요. 이 계산 방식으로 매긴 기업 가치는 무려 1,500억 달러, 한화 약 197조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거래에서 6개월 만에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20%나 급증한 것입니다. 주력 사업인 팰컨 9과 팰컨 헤비 로켓 발사를 90회 이상 성공시키면서 우주산업에서 독보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로켓 발사 횟수가 지난해 61회보다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2015년 재사용 발사체 팰컨 9을 통해서 발사 비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민간 우주 시대를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팰컨 9은 한번 발사할 때마다 최대 60개의 위성을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굉장한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팰컨 헤비는 팰컨 9보다 3배 많은 27개 엔진을 장착한 세계 최대의 민간 우주 발사체입니다. 지난 12월 2일 한국군의 정찰 위성 1호기도 스페이스X의 팰컨 9에 실려서 발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10년 후에 스페이스X가 테슬라와 세계 1위의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이라고 말했던 억만장자 론 발언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사용 발사체인 스타쉽 개발도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최근 세계 최고 부자 타이틀을 털어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순자산만 무려 253조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앞서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하면서 명품 브랜드 그룹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세계 최고 자리를 내주었었는데요. 이번에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고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 상승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다시 세계 최고의 부자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하는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따르면 아르노 회장의 재산은 1870억 달러, 하나로 약 244조 원이라고 합니다. 아르노 회장의 자산도 어마어마하죠. 3위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었고요. 4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아르노 회장은 고가 명품 수요가 반등하면서 LVMH 주가가 급등한 탓에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재산 대부분이 테슬라 주식에서 나오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SNS 플랫폼 트위터 인수가 테슬라 경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급락했던 것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었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경영할 신임 CEO를 발표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연초 대비 거의 92%까지 반등했습니다. 이어서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테슬라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루이비통과 크리스찬 디올 등 명품 브랜드 다수를 소유한 LVMH의 주가 상황은 정반대로 흘렀는데요. 지난 4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연초 대비 16% 하락했습니다. 1987년 LVMH를 공동 설립한 아르노 회장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자랑하는 많은 기업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는 LVMH 조직을 개편하면서 아르노 회장의 딸인 델핀 아르노가 자회사 디올의 대표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르노 회장의 자녀 5명이 모두 그룹 내 브랜드의 경영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부자 순위 3위를 기록한 제프 베조스의 재산은 1460억 달러였고 4위를 기록한 빌 게이츠 창업자의 재산은 126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연초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2세대 공개와 함께 인공지능의 돌풍을 몰아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자산과 우리 투자자들의 자산도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